건강심리센터 내마음쓰담 최숙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A 진단 기준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용어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을 권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또 술 마시고 나서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당연시하면서 문제를 축소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는 음주를 1년 동안 몇 가지 정도의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의도한 것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한다거나 또는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하지만 자꾸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음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리고 이제 음주 갈망감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음주로 인해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성이나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증상들이 이제 2개 이상일 때 우리가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을 내리고요. 그 심각성에 따라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네, 앞에서 정확한 진단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쉽게 중독인지 알아보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음주를 통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주의 양이나 빈도나 또는 음주 기간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도 주로 음주를 하는 경우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괴로울 때 주로 술을 마신다. 또는 이제 필름이 자주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다. 이제 이러면 대부분 이제 알코올 문제가 심각한 걸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원인은 일단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3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올로지컬한 측면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 쪽, 어머니 쪽,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좀 올라가서 술을 많이 마셨거나 술 문제가 있으셨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울증이 있다거나 내성적이라거나 자기 주장을 좀 잘 못한다거나 또는 사회 불안이 있거나 또는 대인관계나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제 술친구가 많다거나 또는 술집이 주변에 좀 많이 있다거나 그리고 직업적으로 술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독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중독자가 변화의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 있느냐를 정확히 잘 판단을 하고 그 변화의 단계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숙고 전 단계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단주하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고 전 단계라는 것은 자신이 중독자가 아니고 또 술을 줄이거나 끊을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단계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동기 강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깊이 좀 스스로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치료적인 접근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이중 진단일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에 떠 있는 술 문제가 있지만 그 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수면 밑에 있는 다양한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다거나 또는 성격적인 문제로
가족 내에서 갈등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술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더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심리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때 음주 문제가 같이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은 가족병입니다. 한 사람의 중독자가 아픔으로써 가족 전체가 다 병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심리치료도 필요하고요. 또 중독자가 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중독이라는 병을 알고 중독자를 잘 도와줄 수 있을 때 중독 치료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중독자가 중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독적인 사고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중독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러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중진단 문제. 그래서 술 문제만이 아닌 다른 내면적인 심리 문제를 같이 다뤄줘야 한다는 점, 이것이 좀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치료되느냐?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네,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한 번에 바로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자의 전문 도움이 필요하고요. 자기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료가 분명히 되지만 또 이게 긴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 하지만 이 중독이 회복됨으로써 그 중독자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고 그 가정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위한 첫 단계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힘든 부분인데요. 중독 문제가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서 첫 단계를 시작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시고 수고 전 단계에서 수고 단계로 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고요. 내 문제가 분명히 있다. 변화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라는 이 숙고 단계로의 변화의 5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작해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